이번에 새로 나오는 신간책의 메타버스 파트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주식회사 버넥트의 기술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네. 김도균 전무라고 하고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기업향, 소위 엔터프라이즈향 AR의 소프트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이 커진 지 많이 됐나요? AR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 소비자 향의 AR이 있고 네. B2C인 거죠. 아시다시피 AR 기술이라는 게 아직 완성도가 높은 기술이 아니라서 네. 바람이 분 거는 2017년, 18년 네. 이제 메인스트림 B2B 기업에서의 메인스트림 적용이 막 개화되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같은 이제 버넥트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임재훈이라고 하고요. 전략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맨 처음에 소셜벤처를 창업을 했었고요. 방황을 하고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다가 벤처 캐피탈에 있다가 버넥트에 오기 전에는 다른 스타트업에 있었어요. 지금 이제 버넥트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핫한 뭐 AR, XR,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업에 와서 재밌게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VR 다음에 AR 다음에 XR 이렇게 저는 발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 VR도 사실 몇 년 전에 되게 뭐 게임도 많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게 좀 없어진 것 같거든요. 그 개념은 네. 사실 틀린 개념이고요. 아 그래요? 네, AR, 네. VR을 통칭하는 단어가 네. XR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거를 체감할 수 있는 예시들이 있나요? VR인 경우에는 아큘러스 퀘스트라고 네. 게임용 VR HMD 네. 그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체감하기 쉬운 거고 네. AR 쪽으로는 스마트폰에 보면 네. 그 스냅챗 같은 거 써보시면 자기 얼굴을 찍는데 그 주변에다 이제 스페셜 이펙트 하트 뿅뿅을 네. 띄운다든가 자기 얼굴을 만화 캐릭터스럽게 네.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게 좀 체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포켓몬고라고 하는 거는 특정 지역에 이렇게 가서 숲 같은 데를 비추면 특수한 레벨의 희귀한 아이템들 같은 걸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네. 그 지역에 가면 네. 거기서 이제 현실과 결부돼서 뭔가 디지털 컨텐츠가 뜨는 거 VR은 가상현실인 거고 네. AR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있는 곳에서 AR 컨텐츠가 증강이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번에 영상을 하나 보여줬을 때는 교육에도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네. 교육 쪽으로도 되게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AR 기술이라는 게 첫 번째는 공장에서 되게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홀로렌즈나 네. 리얼웨어 같은 기기를 쓰고 공장을 돌아다니면 자동으로 AR 컨텐츠가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로 네. 이제 출발을 했는데 교육 쪽을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 동화책이고 더 생동감 있는 교육을 제공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AR 컨텐츠를 책에 집어 넣어서 네. 스마트폰을 비추면 그 AR 컨텐츠가 증강이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R과 AR이 그럼 합친 개념 XR이라고 하셨잖아요. 합친 개념을 XR이라고 하는 거고 X는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미지수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X는 A도 될 수 있고 V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XR이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는 건 AR은 뭐냐면 현실 공간에 디지털 컨텐츠가 오는 거 VR은 뭐냐면 완전 가상 공간. 내가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기기가 필수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메타버스랑 연결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네. 지금 하시는 사업 부분이랑 메타버스와의 그런 연결성을 혹시 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메타버스라는 건 사실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의 사회, 새로운 사회를 저는 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AR이나 뭐 XR이나 VR이나 라이프 로깅이나 거울 세계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도구거든요. 네. 이 메타버스라는 큰 트렌드가 오는데 기업 입장에서 메타버스를 재정의하고 어떻게 하면은 뭐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서도 되게 많이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사실 게임이 최고거든요. 그 게임 자체가 사실 메타버스의 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5년, 3년 안에는 게임 업계가 이런 메타버스라는 트렌드를 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유니버스잖아요. 네. 메타라는 뜻은 뭐냐면 추상적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우리가 살지 않는 또 다른 세상. 네. 그냥 그게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기술이 이제야 막 활성화가 된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어디 쓰여 했을 때 뭐 애들 그냥 펀 게임이나 쓰이겠네. 네. 이 시리어스한 비즈니스에서는 쳐다도 네. 안 보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네. 화상으로 만나는 건 사실 실제하고 만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 네.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꾸 실제로 만나는 것 같아. 기술이 진화하는 측면에서 갑자기 비대면 네.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네. 다 촉발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구현까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수화 혹시 아세요? 요새 그 왜
가상 인플루언서. 네네. 네. 문제는 뭐냐면 실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네. 떠서 올라오는 수준이 지금 그 수준인데 그래도 네. 야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일반인이 보면 긴가민가 하겠네. 뭐 이 수준. 그러면은 교육으로 많이 이제 지금 솔루션이 쓰인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예시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AI 솔루션인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양날의 검이기도 한데 이게 필수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언제까지나 보완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AI 컨텐츠를 활용한 B2C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AR 기술의 숙련도라고 네. 할까요? 그런 것들이 높아지게 된다면 AR 기술이 좀 더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XR, VR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단어만 들었지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용화되는 이런 예시들이 이거인 건 오늘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되게 오늘 많은 그런 부분들이 해결됐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분 있나요, 피디님? 아, 네.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AR 기술로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시장을 좀 많이 만든다고 시연도 하고 회의를 되게 획기적으로 좀 구축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게 이거랑 되게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자동차라고 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10대 이상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소모품 혹은 부품들을 다 디지털화를 해서 데이터 연동이 되게 하면은 사실 이 실물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 AR 기술이 사실 비용 절감 관점에서도 되게 유용성이 있다. 두 번째, 이게 비용 절감이 된다는 거는 요새 너무 핫하죠. 탄소 저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나아간다면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같은 개념일 겁니다. 요거에 하나 더 플러스. 자율주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서 과연 사람을 잘 피할 수 있는지 또 앞차하고의 간격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걸 다 실험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밖으로 나가서 한다고 해봐요. 잘못했다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요. 도로 환경에 따른 유럽에서도 해야 되고 러시아에서도 해야 되고 미국에서도 해야 되고 이걸 다 실제로 하려면 엄청난 돈이 되겠죠. 그런 가상 환경을 만들려면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필요한 기업들이 직접 취득을 하고 있나요? 취득을 하고 있고 네. 테슬라는 처음에 그렇게 많이 했고 사실은 다 취득을 하는 게 맞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몇 개 취득하면 배워 메타버스를 만듭니다. 지가 스스로. 사실 메타버스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슈퍼볼의 메타가 이제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광고가 소수한테만 극찬받고 대다수한테는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되게 우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광고를 냈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은 그런 미래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게임에도 더 활용이 많이 되고 거기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리만족을 3대 많이 요소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머니예요. 머니, 네. 펀, 네. 그다음에 보람. 네. 인데 이 세 가지 요소를 그나마 지금 갖춘 건 게임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메타버스로 구현이 막 완벽히 되는 건 아니네요. 그건 전 세계 누구도 못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메타버스로 회의한다, 메타버스로 졸업식한다, 입학식한다 이런 게 일반인한테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 메타버스란 단어 자체가 너도 나도 메타버스를 쓰니까 네. 근데 서로 이해하는 메타버스의 수준이랑 레벨도 다 레벨이랑, 다르거든요. 이게 좀 더 고도화되고 이 메타버스라는 거를 네. 진짜 잘 정의해주는 그런 책이 나오고 전문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갑자기 드라이빙이 된 거지 네. 기술의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메타는 2010년에도 그 이렇게 쓰는 아큘러스라는 회사가 이 특허를 종이 상자 가지고 VR을 만들었어요. 네. 하지만 아무도 안 쓰고 있었는데 네. 마크 주커버그가 그 종이 상자 박스를 2조 원을 주고 인수를 했죠. 그리고선 그거를 삼성하고 손잡고 2016년에 기어 VR이라고 내놓습니다. 근데 기술의 퀄리티도 별로 좋지 않았고 해서 2년인가 만들다 접었죠. 근데 거기서 굴하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트렌드를 탔죠. 왜? 코로나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고 네. 앞으로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기류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은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죠.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 질문은 마지막인데 끝내기 전에 우리 회사가 앞으로 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국내 XR 솔루션에서는 네. 1위예요. 그러면 이제 그 차별화된 게 어떤 포인트? 뭐 기술 구현을 우리가 잘한다라던가. 국내 AR 솔루션 시장이 개화가 안 됐어요 아직. 사실 저희의 경쟁 상대라고 하면 네. 되게 큰 글로벌 공룡 기업이거든요. 네. 저희의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네. 어쨌든 잘 써야 되잖아요. 네. 그걸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버넥트가 거의 유일한 상황이고요. 저희 장점은 뭐냐면 물론 기술도 없는 건 아니에요. 기술도 네, 있지만 그 사람들이 꼭 맞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솔루션을 만드는 거. 그럼 이것으로 일단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